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늘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왜 주말마다 기분이 안 좋았을까 싶었는데 최근 한 달간, 즉 5번 연속 금요일마다 시장은 하락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상당히 큰 하락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우리들의 주말을 망쳐왔었죠. 시장이 정말 맛이 가긴 갔구나 싶던 와중에 오늘 시장을 보니까 이런 날이 도대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시장이 더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마이너스 3% 가까이 되었던 지수가 5에서 6% 가까이 오르질 않나, 그러다가 그 다음날에 바로 3% 가까이 뱉어내면서 원상복구하더니 오늘은 다시 또 지수들이 2에서 3% 가까이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은 3% 이상 올랐죠. 아니 도대체가 시장이 이럴 것 같다 예상을 하면 한 번도 제대로 못 맞추는 제 모습을 보면서 역시 지수에 투자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시장이 급반등을 하면서 시작해서는 끝까지 그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영국입니다. 요즘 영국이 참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런데 오늘은 나름대로 그 사건에 매듭을 지은 듯합니다. 얼마 전에 구멍투성이인 감세안을 발표해서 세계 경제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영국 총리의 동반자나 다름없는 콰시 콰탱 재무장관이 경질이 되고 제러미 헌트가 새로운 재무장관이 되었습니다. 신임 재무장관은 트러스 총리가 발표했던 감세안을 대부분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트 장관은 감세안이 시행됐을 경우 삭감이 예상되었던 매년 320억 파운드의 세수가 감세안 철회로 충분히 확보된다고 설명했으며 우리가 성장을 위해 해야 할 임무를 수행할 경우 영국의 장기적 경제 전망에 관해서 극도로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다만 성장은 신뢰와 안정을 필요로 하며 영국은 언제나 경비를 자체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이 일련의 모든 과정으로 인해서 파운드화가 상승하면서 반대로 달러 인덱스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전 세계가 긴축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역행하던 영국이 긴축 기조를 보이기 시작하니 증시가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 유럽의 증시 모두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럽 증시가 올라가면서 그와 함께 유로화까지 한 번에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유로화와 파운드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달러 인덱스가 반대로 약세로 돌아섭니다. 그렇게 달러화가 약세가 되면 반대로 주가가 상승을 하죠.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달러만 약세로 돌아선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은 채권금리의 하락입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닐지 모르나 2년물과 10년물 채권금리마저 하락하면서 오늘 나스닥에 3% 이상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종합지수는 달러 인덱스와 채권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들이 모였기 때문에 오늘은 저가 매수세, 달러와 약세, 채권금리 약세의 3위일체로 인해서 슈팅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랄까 호재라고 부를 만한 게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 달러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되면 국제 유가는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달러화가 약간의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감산을 이유로 급상승하다가 약 94달러에서 고점을 찍은 이후에 큰 폭으로 유가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국제 유가도 하락세에 접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시장이 보이고 있다는 말이죠.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에도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슬슬 인플레이션의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전월 대비 오히려 올라갔던 9월달 근원 CPI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제러미 시걸 교수가 미국의 주택시장이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를 왜곡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지표에서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0.7%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단순히 작은 수치로 보일 수 있으나 근원 CPI 지수에서 50%나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순히 0.7%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러미 시걸 교수가 말하기를 현재 미국의 모든 주택가격 관련 지표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어 인플레이션이 되려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우스꽝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러미 시걸 교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주거비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느리게 경제에 반영된다는 말이 되겠고 그의 말처럼 모든 주택가격 관련 지표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멀지 않은 미래에 근원 CPI마저 둔화되거나 최상의 경우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진행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크게 반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망도 시장에 희망을 어느 정도는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 호재인지 악재인지 잘 모르겠어요. 푸틴이 동원령부터 시작해서 유럽에 없어 보이게 손을 먼저 내미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선심 쓰는 척하면서 유럽, 너네가 원하면 천연가스 다시 제공해줄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까였죠. 유럽은 독불장군 푸틴의 자원 무기화에 한번 데이니까 더 이상은 의지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확실히 보이고 있죠. 유럽은 이미 러시아를 신뢰할 만한 에너지 교류국으로 생각하지 않다고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를 돕는 국가가 있다면 똑같이 파멸을 맞이할 것이라면서 큰소리 치던 러시아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핵을 쓰네만에 하고 크림대교가 붕괴된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무차별 미사일 폭격을 가하더니 이제는 미사일 폭격마저도 무의미하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파멸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죠. 핵을 쏘면 러시아는 당연히 스스로 파멸한다는 것을 뻔히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와 함께 군병력 충원을 위해서 예비군 20만 명 이상을 동원한 것까지 살펴보면 러시아가 굉장히 큰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반증하는 것이 우크라이나군이 계속해서 영토를 수복하고 있으며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푸틴의 동원령으로 인해서 예비군에 소집된 병력들이 이미 많이 전사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해진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도 꽤나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러시아가 저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나 북한이나 항상 화전 양면 전술의 대가들이죠. 북한이야 뭐 항상 그래 왔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크림반도를 병합할 때도 러시아계 국민들을 지키겠다는 명목 하에 부대 표식을 달지 않은 병사들을 크림반도에 보냈었고 그렇게 크림반도 내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시설들을 전부 점령하면서 크림반도를 꿀꺽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도 전쟁 초기에는 뭐라고 했나요? 실제로 전쟁을 시작해 놓고는 훈련이라고 거짓말을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것도 모자라서 러시아군조차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손을 내미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무슨 짓을 꾸미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희망찬 미래만을 생각하고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꽤나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시장은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주가는 폭락하고 기대 안 하고 있다가 좋은 일이 벌어지면 신나서 주가는 폭등을 합니다. 오늘처럼 단 하루 좋은 일이 있어서 시장이 급반등한다고 해서 상승장이 시작되는데 나만 여기 올라타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면서 급한 마음을 가지고 충동적으로 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굵직한 악재들이 해소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 달 남은 기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실적 발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는 확실히 기대보다는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해서 계속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내일은 맛보기로 넷플릭스,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실적 발표 이후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에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이번 주에 잠깐의 상승이 있더라도 다음 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부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박살날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니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루하루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냉철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하나의 거래일은 10년, 20년, 30년 투자 중 그저 아주 작은 점일 뿐이니까요. 어차피 지금 등락을 열심히 하더라도 결국에 10년, 20년, 30년 후에 오늘을 바라보면 전혀 보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